곳으로서의 납세지가 있고요. 신고 납부하는 곳으로서의 납세지가 있어요. 그리고 부과한다는 말은요, 이 세금을 어느 지자체가 챙기냐 문제입니다. 누가 챙기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자체는 크게 두 개예요. 뭐예요?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어요. 광역과 기초. 자, 서울로 이야기하면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뭐예요? 구가 있죠, 구. 이 동네가 강동구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세금을 챙기냐, 강동구에서 챙기냐 이 문제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요. 도하고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하고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있고 시군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금을 걷는데, 지방세를 걷는데, 서울시에서 걷어가지고, 아세요? 서울시에 걷어가지고, 서울시가 챙기는 겁니다. 이게 가지고 뭐예요? 서울 전체 있잖아요. 25개 서울시 전체 구 있잖아요.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세금을 쓰는 세. 이런 세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요? 구에서 걷어가지고, 알았어요? 구에서 걷어가지고, 자기 구에만, 그죠? 자기 구의 구민을 위해서만 쓰는 세가 있다는 거야. 이걸 이제 나눠먹기식입니다. 따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법이 정해진 거니까 법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대로 암기하시면 단순한 암기입니다. 단순한 암기.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럼 정해지니까요. 취득세는요, 이 중에 큰 쪽이에요, 큰 쪽. 큰 쪽이니까 뭐예요? 도에서 부과하고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에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도세고 특별시, 광역시세라고 그래요. 약에서 도에서 부과한 세.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시 뭐예요? 도세인지 시군세인지 특광세인지 구세인지를 그죠? 세분해야 합니다. 누가 이걸 부과하냐? 애냐고 묻지 마시고 단순한 암기. 자, 취득세는 어떻게 암기라고요? 큰 쪽. 취득세는 큰 쪽이에요. 지방세 중에 큰이냐, 큰형. 큰 쪽이야, 큰 쪽. 큰 쪽이다 하시면.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요, 작은 쪽이 작은 쪽. 그러니까 왜? 기초예요, 기초. 기초지자체입니다. 뭐예요? 도가 아니고 뭐예요? 시군이고요. 알았어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고 뭐예요? 구에서 부과. 그래서 시군세고 구세라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암기라 그랬어요. 취득세는 큰 쪽, 재산세는 작은 쪽.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예요. 아니, 큰 쪽으로 가고 작은 쪽으로 가면 작은 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이 등록세는 양쪽에 끼어 있어요. 자, 도냐, 시군이냐 하면 뭐야? 도예요, 도. 알았어요? 큰 쪽이죠? 아니야. 도하고 시군을 따지면 뭐라고? 큰 쪽이 도예요. 근데 특별시, 광역시냐, 구냐 하면 뭐라고 했어요? 구예요. 그 작은 쪽이에요. 그래서 도세고 구세로 분류가 됩니다. 이걸 암기하게 돼, 그죠? 취득세는 큰 쪽, 재산세는 작은 쪽. 중간에 끼어있는 등록세는 뭐라고요? 네? 도고 구예요. 그래서 개처럼 저기죠, 개처럼. 네? 영어로 개가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예요, 도구. 등록은 뭐다? 도구예요. 등록세는 개처럼 정해졌다. 이렇게 하시면. 왜 그럽니까는 묻지 마셔라. 네? 네, 그냥 단순 암기. 단순 암기.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번에는요, 신고 납부하는 곳으로서의, 그죠? 납세지 규정입니다. 지방세. 그 다음 그 전에 먼저. 뭐라고 되세요? 도시군인데 주소지가 아니죠. 뭐요? 물건 소지지예요. 즉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주소지가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금 지방세는 국세는 다 하나같이 국가 하나잖아요. 네? 다 중앙정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죄가 안 되는데 지방세는요, 내 지자체의 세원이 달라지잖아요. 크기가, 세금 크기가, 그죠? 근데 만약에 주소지로 만약에 이 부가권자를 정하게 되면 어쩌겠어요? 사람이 많은 사는 등만,
사람이 많은 사람 동네만 세금이 많겠죠. 그래서 불합리하죠. 그래서 그나마 뭐야? 물건 소재 들어가야 그나마 좀 균등하게, 그죠? 배분이 되니까 물건 소재주로 지방세는 갑니다. 부동산 소재주가요. 그러면 여러분요, 지금 여기가 서울 특별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강동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동구에 살고 있는 갑이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을 그거에 취득을 했어요. 100억짜리를 취득했네. 그럼 세금이 얼마 나와요? 돈 주고 사면 얼마라고 했어요? 4%가 나오고 얼마가 나와요? 4억이 나온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러면, 자, 지금 취득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4억은요, 누가 부과합니까? 누가 챙깁니까? 여러분? 누가요? 취득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부동산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잖아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금은 누가? 서울특별시에서 이 취득세를 챙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요, 이 갑은 어디다가 신고 납부해야 해요? 서울특별시에다가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하겠죠?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그죠? 부과할 세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먼 당신이죠. 너무 멀잖아요. 네? 서울특별시에 가다 시청이 되면 멀다고. 그래서 야, 어떤 제도가 있냐면요, 강동구청에다가 신고 납부케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징수이임이에요. 뭐예요? 특별시에서 강동구청에다가 뭐예요? 징수를 이임해요. 뭐인데? 취득세는 무슨 세인데? 특별시세인데 내 세금이 맞는데 내기 불편하니까 어디다가 강동구가 네가 내 세금을 대신 어쩌라? 거둬라라고, 그죠? 이임을 해서 갑은 어디로 가요? 강동구청에 가서, 그죠? 신고 납부한다가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럼 강동구청에서는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역시 입마에 포켓하면 안 되죠? 당연히 어쩌겠어요? 서울시에다가 납부해. 아시겠죠? 걷어가지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 공짜는 없죠. 당연히 뭐야? 수수료를 줘야 해요. 수수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한 것은 다 같이 뭐예요? 관할 시군구로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본래 시군구세는 당연한 거고, 뭐라 하더라도 그래요? 시군구세는 당연히 시군구에 내는 거지. 근데 뭐라 하더라도요? 도세고 특광세라 하더라도 뭐라고요? 시군구에서, 그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시군구에서 징수한다 이 말이에요. 네. 뭔 규정에 의해서? 도세나 특광세의 징수 이임 규정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취득세는 무슨 세예요? 취득세는 무슨 세예요? 취득세가 무슨 세냐니까, 취득세가 아니에요. 지방세인데 무슨 세라고요? 큰 쪽, 도세, 특광세. 재산세는요, 작은 쪽, 시군세고 구세. 등록세는요, 도구세, 개처럼. 네. 지금은 암기됐죠? 네? 지금도 암기가 안 되면 안 돼요. 돌아서면 잊어버린 건 상관없는데, 이 시간에 돌아서기 전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절차 규정, 기타 규정, 물납과 불납, 이것도 뒤에 배울 건데, 좀 간단히만 봅니다. 일단, 재산세만 물납이죠, 재산세만. 알았어요? 물납은 다른 건 없어요. 물납은 재산세만 온 이유, 재산세만 있습니다. 일단, 참고로, 1,000만 원 초과해야 물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 시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가능해요. 다른 건 안 돼요. 금 가지고, 금 안 돼, 금 안 돼요. 원래 재산세가 시군구세죠? 그 시군구 안에 있는 부동산이 가능해요. 다른 시군구 안 돼요? 강동구 재산세에 대해서 나는 물납하고 싶으면 강동구에 소재하는 부동산 가지고만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납은 허가사항이에요. 네? 허가사항. 특징.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있거든요. 여기 세금이 많을 때
분할 납부가 그죠 가능할 테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하면요, 둘 다 엄마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둘 다 250일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고요. 다만 분납 기간은 재산세는 3개월이고요. 종부세는 금액이 크니까 6개월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그 분납 기간은요, 오히려 2개월로 짧아요. 예? 이유가 뭐예요? 양도세는 돈 벌었죠, 지금. 재산세나 종부세는 보유세니까, 알았어요? 재산만 있지 돈이 없을 수도 있거든. 이걸 감안해가지고 기간을 좀 길게 한다면, 양도세를 팔아가지고 지금 돈 벌었잖아요. 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짧아요, 오히려. 짧다. 물론 뒤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면세점 제도가 있고요. 최저한세 제도가 있고, 소액징수 면제 제도가 있어요. 자, 세금은 어떻게 나와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과세 대상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면, 그 과세자 귀속자가 납세금을 지는데 얼마만큼?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한 이것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네. 이때 관련 제도 중에 첫 번째 면세점 제도입니다. 면세점 제도는 뭐냐면 과세 표준이가요 너무 작아요. 과세 표준은 앞서 담세의 그 크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을. 이게 너무 작아. 그러면 이게 작으면 과세 않겠다가 면세점이에요. 이 제도는 취득세만. 취득세 얼마? 취득가액이 얼마야? 50만 원 이하면 부과 않게 돼요. 50만 원 이하짜리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하지 않게 돼요. 너무 작으니까. 50만 원이면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물어보면 내 돈을 피한 사람도 있어. 이게 너무, 이제 처음이니까 몇 번은 봐주는데요. 다음 달에도 내 돈을 피하면 안 돼요. 50만 원이면 부과해요, 안 해요? 부과해요, 안 해요? 이하는 그 금액을 포함한 거예요. 그죠? 소상히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한번 집에 가서 연구하세요. 잘 안 된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최저한세들은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금이요, 네? 너무 작으면 안 내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내야지 제도가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이게, 최저한세는요, 뭔데도 이만큼은 내라 제도예요. 등록세 있어, 등록세. 등록세에서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내라는 제도가 있어요. 최저한세. 못 내도 이만큼은 내야지. 자, 등록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등록세는요, 수수료적 성격이 있어요. 수수료는 아니고 세금이니까. 수수료는 아니에요.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는 말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일단 뭐예요? 종이값 들죠. 네? 임금값 들어, 종이값. 그 다음에 사람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죠?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등록세의 특징은요, 못 내도 이만큼은 내야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못 내도 이만큼은 내야지. 그래서 최저한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6,000원입니까?인데요. 6,000원이 나온 근거도 있어요. 앞서 우리가요, 등록세에서 말소 등기는 중요하지 않은 등기도 얼마예요? 건당 6,000원이니까 그 정도는 내야겠다는 거야. 건당으로 6,000원 내니까. 건당으로. 그러니까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비율로 곱해서 나온 세금이 6,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6,000원 내야겠다. 제도입니다. 이 산출세액과 관련해가지고 또 나온 제도가 소액징수 면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게 소액이면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얘는 재산세가 있고요. 고지서 한 장당. 자, 징수 절차가 뭐예요? 맨 처음 절차가 납세 고지잖아요. 납세 고지한단 말은 뭐라 그랬어요?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당연히 종이값 인쇄비 들고 우편 요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도 못 건지면 납세 고지하면 바보죠. 바보. 따라서 뭐예요? 징수할 세금이 작으면 징수하지 않겠대 제도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이면 미만. 혹시 2,000원이면 징수해야 안 해요? 징수해요. 미만을 안 하는 겁니다. 미만을. 면세점, 최저한세, 소액 징수 면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각각 그저 특징적인 제도니까요.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있어요?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와 감면 제도입니다. 비과세는요,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 않겠다가 비과세예요.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니면 법의 규정이에요. 얘는 비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과세 규정 전제가 뭐라고요? 과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면 아예 법에 비과세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과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이 뭐예요? 취득이죠.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해봐. 그런데 취득 중에는 이런저런 취득이 있어요. 취득 중에 이런저런 취득 어쩌겠다. 이런저런 이유로 과세 않겠대요. 이게 비과세예요. 되게 이제 국가 등이 취득하거나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세 대상이지만 여기서 빠져낸 게 뭐게? 비과세 규정이에요.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하겠다가 비과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감면. 감면은요, 부과를 해요, 일단. 어디까지 나왔어요? 세금까지 나왔어요. 산출세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빼주는 걸 감면이라고 그래요. 이 산출세에서 빼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면이라고 그래요. 산출세에서 차감하는 것을 감면이라고 해요. 감면세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는 신청을 요하지 않고요. 감면은 신청을 요합니다. 그리고 감면 후 종류는요, 아예 100%를 감면해주면 면제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면제. 근데 100% 미만 감면해준 걸 뭐라고 하냐면 경감이라 그래요. 용어 정리에 면제와 경감.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배울 게 뭡니까인데요. 면세점 제도나 최저한세, 소액 징수 면제는 우리가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이미 배워버렸죠. 취득세만 있고, 등록세만 있고, 재산세만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는 공부를 합니다. 알았어요? 비과세는 공부를 해요. 예. 근데요, 감면은 공부하지는 않아요. 감면이 있다 정도 아시면 돼요. 실무할 때야 필요할 수 있는데, 워낙 내용도 많고 복잡할 뿐더러, 그래서 감면은 그냥 개념적인만 하면 되고요. 비과세만 공부한다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은요, 이 뼈대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세법 규정, 과세요건 규정과 납세 절차 규정을 봤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5개. 지금 양도세는 뭐예요? 종합소득세가 같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각각, 그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을, 그죠? 더 나아가서 절차 규정 있잖아요.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네.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뭡니까? 뭐예요? 세금 이름에 가득히 과세 대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취득이 보이죠? 취득하면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취득세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취득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뭐예요? 취득한 자가 되겠죠? 개인 법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과세 표준은 뭐예요? 취득 가액이에요. 네?
취득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그리고 세율은 당연히 가액이니까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렇죠? 취득이 뭐냐에 따라서 이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주고 사면 4%, 상속받으면 2.8% 이렇게, 증여받으면 3.5%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해서 암기하시면 돼. 주택 사면 좀 더 하셔. 좀 더 하셔. 자, 그 다음에 등록세입니다. 등록세. 등록세는 뭐예요? 등록 면허세인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등록에 대한 부분을 공부합니다. 등록이 과세 대상이에요. 이때 등록 안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등기 등록을 약해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등록하는 자가 되겠고요. 당연히 개인 법인 다 포함입니다. 과세 표준은 가액도 있지만 수량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가액인데요. 수량도 있어요. 가액이면 비율이고요. 수량이면 금액인데요. 그래서 수량은 뭐예요? 건당. 그죠? 6,000원 있다 그랬죠? 네? 말소등기 등은. 네. 그 다음에 재산세는 과세상이 뭐예요? 재산이 보이죠? 이때 재산 안에가 뭐예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등인데요. 선박과 항공기도 있어요. 아무튼 부동산 등입니다. 우리 관심 부동산이니까 그 재산 소유자, 개인 법인이 납세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그 재산 가액이에요. 재산 가액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그죠? 가액이니까 세율은 비율이에요. 이 재산은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텐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자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 개인 법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가액이 과표입니다. 세율이 비율이 되겠죠? 양도소득세는요, 부동산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합니다. 팔기만 하면 내는 게 아니에요. 팔아서 뭐가 발생해야 한다고요? 소득이 발생해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양도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양도 안기. 버티는 거야? 5월 9일 넘어서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안 내면 되잖아. 안 팔면, 그지? 그래, 팔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안 내고 싶으면. 그냥, 그렇지. 번전에 팔면 돼. 에? 그럼 안 내는 거지. 납세의무자는 뭐예요? 양도소득자인데, 소득세니까 뭐예요? 개인만이에요, 개인만.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개인법인 다 포함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뭐예요? 개인만 납세의무자가 돼요. 법인은요, 안 낸다가 아니라 법인, 따로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아셨죠? 법인세는 공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상속세도 부동산 상속받으면 상속세 나오잖아요. 증여받으면 증여세 나오잖아요. 우리 안 배워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과세 표준은 팔아서 번 돈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되겠고요. 역시 그 가액이니까 세율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납부 방법인데요. 취득세는 어떻게 내요? 신고 납부예요. 알았어요? 자진해서. 언제까지요? 취득한 날로부터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납세지? 네? 큰 쪽이니까 도고, 특강이에요. 이만은 시군이 아니고 구가 아닙니다. 물건 소재지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물납이나 분납 없어요. 뭐가 있어요? 면세점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면 부과 않겠다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세.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까지예요? 등기하기 전까지 하면 돼요.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신청서를 접수할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세하게. 그 다음에 역시 등록세는 어디서 부과합니까? 어디서요? 개처럼 부과하면 되겠죠. 그죠? 개처럼. 뭐요? 도구요, 도구. 도구구다. 됐어요? 물건 소재지가 되겠고요. 지방세니까. 자, 물납, 분납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최저한세 제도만 있어요. 최저한세. 얼마 미만이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죠?
세액을 하겠다 제도입니다. 못 내도 6,000원 내라 재산세입니다. 자, 취득세, 등록세와 달린 보유세를 보면 때가 되면 거기서 날라오죠. 보통 징수하고요. 언제까지요? 7월 말과 9월 말에 했다 그랬죠? 건물은 7월 말, 9월 말은 토지. 주택은 절반은 7월 말, 절반은 9월 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예요?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이죠. 기초입니다. 그래서 시군이고 구예요. 물권 소재지. 예. 물납제도가 있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만 있으니까 물납. 예. 분납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면세점 체제한세는 그죠? 취득세, 등록세 제도고요. 소액 기수 면제 제도가 있어요. 고지서 한 장당 얼마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않겠다 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재산세 아들 종부세는. 자, 원칙은 뭐예요? 엄마와 같이 뭐예요? 부가징수예요. 그죠? 그런데 뭐야? 선택에 의해서 뭐예요?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12월 15일까지 매년 됩니다. 부가징수도 그렇고 신고 납부를 선택에 똑같이 뭐예요? 12월 15일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세니까 뭐예요? 관할 세무서 정하는 문제고요. 되게 편한 것으로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소재지로 그죠? 관할 세무서가 정해집니다. 자, 중에서 몰라볼거요. 분할 납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고요. 언제까지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무슨 말이에요? 소득세는요. 소득을 계산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법은요.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을 이 소득세의 그죠?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2026년 무슨 해예요? 합격한 해. 올해 양도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1년 동안 계산된 세금을 다음 연도 2027년이 되겠죠. 2027년은 무슨 해입니까? 답. 2026년은 뭔지 알아서 2026년은 무슨 해예요? 합격한 해예요. 2027년은 무슨 해야? 무슨 해예요? 어떤 사람 노는 해라더니 막 말도 있던데 합격 다음 해예요. 아셨죠? 5월 31일까지 그죠?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아무튼 시험 때까지 무조건 합격. 아시겠죠? 합격해야 해요. 합격해야 한다니까. 합격 안 하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아, 안 돼. 끔찍해. 합격해야 해요. 합격해야 합니다. 5월 말까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는 어디요? 종부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또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니죠. 법인은 본점 소재지인데요. 개인만 해당되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고요. 제도 중에 뭐만 있어요? 분할 납부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5가지 세, 6가지 세에 대한 기본 뼈대는 잡았잖아요. 자, 앞으로 공부는 뭐라고요? 이걸 또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씩. 살을 붙여가는 거다. 아시겠죠? 어떤 건 내용이 복잡하고 많고 어렵고, 어떤 건 간단하고 쉽고 이런 거야. 뭐 골라서 이제 해야지. 예? 선택해가지고. 막 하고 싶죠? 예? 잠깐 쉬었다 합시다.